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이민경 지음. 챕터 3. 상대방의 입장을 명확히 알자. 입장부터 아예 다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차별이 존재하나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하지만 이런 분은 왠지 말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군요. 차별이 존재하지만 바꿔나갈 수 있다는데 회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차별이 존재하고 이 사회를 바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다른 소리를 하면 아무리 당신이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근거를 잔뜩 준비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차별적인 사회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혹은 느끼면서도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이들이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서 평등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장부터 모순적인데 힘이 세서 목소리까지 크니 소통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입장을 정했다면 상대의 입장도 정확히 정해봅시다. 무의미한 고통은 다행히도 여기서 대체로 끝이 납니다. 상대의 입장을 가늠해보자.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의 입장이 둘 중 무엇인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성차별이 존재하고 사라져야 한다. 두 번째, 성차별이 존재하나 사라지지 않아도 된다. 우선 상대에게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자유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당신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느끼는 부당함을 구구절절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남성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며 하소연을 해도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동등해졌다는 뜻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로 백인 남성이 예전만한 영광을 못 누린다 해도 기득권은 백인입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차별을 받는 집단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별이 사라지지 않아도 된다고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표현의 자유는 당신이 존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보장되므로 당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겪는 차별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의 생산적인 논의를 낳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부장제 때문에 남성도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가부장제를 없애자는 건지 아니면 나도 이만큼 힘든데 참으니 그냥 다 같이 참고 살자는 건지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둘 중에 하나만 하라. 평등한 가부장제는 없다. 이 사회의 기본값이 불평등이므로 당신의 출발점은 평등이 아닙니다. 당연히 태어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기본값에 머뭅니다. 사회의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누가 무슨 수로 처음부터 평등주의자로 시작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내가 억울하게 차별주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게 아닙니다. 그 오명은 벗어나려고 노력해야만 벗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차별주의자라는 이름을 억울해하는 게 그래서 어불성설입니다. 차별이 존재하지만 사라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차별적인 기존의 사회 구조에 한 명분의 힘을 싣습니다. 여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여성이 지금 사회가 살만하다고 말하는 경우와 남성이 지금 사회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열정페이를 받는 인턴이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하는 건 자기 위안이거나 더 불이익을 볼까 두렵거나 실제로 급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겠지만 고용주가 이대로 괜찮다고 말하는 건 자기 이익에 기반한 정당화니까요. 똑같이 기존의 차별적인 구조에 한 명분의 힘을 싣고 있다고 해도 덜 가진 상황을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이는 것과 더 가진 상황을 누리겠다는 말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차별이 존재하지만 이대로 괜찮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하는 게 자신에게 편하기 때문일 겁니다.
거기까지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나는 가부장제를 지지한다는 최소한의 인정은 해야 합니다. 가부장제를 지지한다는 말이 시대에 뒤떨어진 오명 같아서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성평등주의자라 불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차별에 힘을 보태는 개인이 최소한으로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다른 성으로 태어난 이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였고 그걸 유지하고 싶다고까지 말했다면 자신이 가부장제의 지지자임을 받아들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합시다. 가부장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이 나쁘게 느껴져서 싫다면 다른 입장을 택해도 됩니다. 이 역시 개인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힘들다면 가부장제 때문이다. 가부장제는 경제권을 독점하고 여성과 달리 군대에 갈 자격이 되는 남성의 우월성을 토대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가부장제에 반기를 든 게 아니라면 남성은 김치녀와 더치페이를 할 수 없습니다. 남성의 돈으로 사치를 하는 여성은 가부장제의 가공물이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에 가부장제의 유지를 위해 남성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자신의 가정을 끝까지 군말 없이 혼자 벌어 책임져야 합니다. 남성만이 군대에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당함을 여성에게 토로하는 치졸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성만 진정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기제는 가부장제가 만들었으므로 가부장제를 없애지 않는 한 남녀 동등하게 군대에 갈 일은 없을 겁니다. 우월한 남성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남성 개인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가부장제는 남성에게 의무를 부과했고 보상으로 건의와 특례, 남성이 우월하다는 훈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가 부당하다고 외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더니 얼핏 들으면 이들의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인가? 하는 의아함이 생깁니다. 아, 이 사람 혹시 지금 가부장제의 폐해를 페미니스트에게 이루고 싶은 건가?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다음 논리를 가만 들어보니 남자가 불쌍하다, 여차별이다. 그 다음은 김치녀 공격으로 이어지는군요. 그들은 더치페이를 하지 않는 김치녀가 너무 미운 모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더치페이를 하고 싶은 이에게 돈을 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주는 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가부장제입니다. 가부장제가 좋으며 남자답게 군말 없이 압박감을 떨쳐내고 돈을 낼 것이며 가부장제가 싫으면 이에 반기를 들면 됩니다. 가부장제가 싫은데 맞설 용기가 없거나 귀찮다면 그냥 살아도 됩니다. 대신 그로 인한 압박감, 울분을 애꿎은 여성들 혹은 페미니스트에게 터뜨려서는 안 되겠죠. 가부장제 사회가 남성에게 부과하는 압박을 여성에 대한 분노로 해소하는 이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이들에겐 가부장제로 인해 자신들의 누리는 특권을 체감되지 않고 자신들이 짊어진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사내 새끼가로 함축되는 압박이 물론 클 겁니다. 자신은 이렇게나 힘든데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밥을 쉽게 얻어먹는 것 같고 군대도 가지 않고 편해 보입니다. 자신들보다 강하고 견고한 가부장제를 공격할 수 없으니 자신들보다 약한 여성들에게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회피한다는 손쉽고 뜬금없는 비난을 토해냅니다. 그렇지만 여성이 페미니즘 운동으로 군대에 가지 않을 권리를 얻어냈을 리 만무합니다. 가부장제를 타파하자는 페미니즘더러 여성을 하등시하여 여성에게 내어주지 않는 가부장제의 의무부터 따르고 권리를 주장하라는 말은 지독한 모순입니다. 여성이 징집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쪽은 군대를 만든 가부장제입니다. 여성을 군대에 갈 수 없는 열등한 존재로 박제해 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열등한 존재인 여성은 군 복무를 경험한 남성이 비춰보며 자신감을 고취하는 거울이 됩니다. 동시에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얌체로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남성의 화풀이 대상이 됩니다. 지켜달라 말한 적이 없는데 여성을 지키러 군대에 갔다 왔다고 주장하며 화를 내는 남성이 속출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남성들은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고 국방부에 요구하거나 헌법 소원을 내지 않습니다.
이 문제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대신 남성은 여성을 비방하며 자신의 힘듦을 토로하는 대표 무기로 언제까지고 군대를 내세웁니다. 군대는 뻔뻔한 여성이 지지 않으려 하는 힘든 짐인 동시에 여자 따위는 감히 질 수 없는 대단한 사명이라는 모순이 그들의 기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걸 남성들은 잘 알 겁니다. 페미니즘이 쟁취하고자 하는 권리는 기본권입니다. 밥 몇 개 얻어먹으려고 페미니스트가 되는 이는 없습니다. 기본권은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가져야 할 권리로 무언가를 해야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는 가부장제가 제시하는 틀을 거부하고 기본권을 위해 싸웁니다. 가부장제와 여성 혐오의 틀 속에 남성들에 의해 주어지는 알량한 배당금을 누리는 데 관심이 있기는커녕 배당금을 포함한 틀 자체를 부수고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니 군대도 가지 않는 김치녀 페미니스트들이 권리만 누리고 우물을 저버린다는 가부장제 속 남성들의 비난은 얼마나 모순적이며 무지한 것입니까? 여성은 젊고 남성의 입맛대로 꾸미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 등 틀 속의 가치에 충실할 경우에만 무조건적으로 의사와 관계없이 남성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고에 다니는 18살 가외 학생마저 압니다. 남자들은 해달라고 한 적 없는 걸 해줘놓고 받으면 또 욕하지 않아요? 김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남성은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싶은지 유지하기 싫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많은 수의 남성이 유지는 하고 싶은데 그냥 징징대고 싶었으면 임정해야 할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한들 설마 가부장제를 페미니스트가 만들었겠습니까? 페미니스트를 공격하는 논리로 쉽게 등장하는 권리만 챙기고 우물을 지지 않는 쪽이 누구인지부터 봅시다. 범지수를 잘못 짚는 불상사만 피해도 상황이 보다 명쾌해집니다. 모르면서 가르칠 수는 없다. 성차별을 주제로 남성과 대화하다 보면 상대가 네가 뭘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의 무한궤도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핏 봐도 말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들이 왜 이러는지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성 개인은 여성에게 듣지 않고는 여성의 삶을 알 수 없습니다. 여성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에게 내재된 남성의 시각을 벗으려 애쓰는 과정을 거칩니다.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시각을 쌓아가죠. 그런데 남성에게는 여성의 관점이 부재합니다. 기득권이 남성이므로 여성은 자기 자신의 시각을 갖기도 전에 남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자기 성의 시각만을 견지하며 평생을 살아도 큰 불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구나 성차별을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스스로는 무지할 수밖에 없는 남성이 당신의 경험을 빌리고 당신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는 당신이 끊임없이 설명하면 상대가 시비를 가르는 식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별로 안 와닿는데?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혹시 네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정확한 근거가 있어? 난 그런 말 못 들어봤는데. 과장하는 거 아니야? 왜 네 주변에만 그런 일이 생겨? 내가 볼 땐 안 그래. 이는 전부 본인이 젠더 위계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주장으로 인정받으려 증거를 제시하고 동의를 구걸하는 쪽은 당신이 되곤 합니다. 당신이 알고 상대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상대가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는 겁니다. 대화가 불균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당신이 잘 몰라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통용되는 근거가 상대의 집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모르면서 자신만만하게 당신의 근거를 평가하고 그러다가 말이 막히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한다고 화를 내? 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상대는 그저 당신에게 기득권 집단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몰라서 알고 싶었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모르면서 당신을 가르칠 수는 없겠죠. 원래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았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원래 우리 싸우지 않고 잘 지냈잖아. 예전처럼 평화롭게 살 수 없을까? 여성과 남성은 서로 사랑해야 할 사이다.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면 안 된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잘 지낸다는 원래란 언제일까요? 여성 혐오 논쟁이 벌어지기 전? 아니면 여성 혐오가 생겨나기 전? 여성 혐오는 인류와 태초부터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아마 그들의 원래란 여성 혐오 논쟁이 격화되기 전을 의미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원래 다른 세계에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다르게 취급되었고, 다른 말을 들었고, 다른 기대를 받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에야 남자고 여자고 다 같은 친구로 어울려 놀았을 수도 있지만, 그때도 자각을 못했다 뿐이지 차별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남성은 여성 혐오의 존재를 최근에야 알기 시작했으니 싸우지 말고 원래의 좋은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겠나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만 막는다면 평온할 수 있는 한쪽 세계만의 관점일 뿐입니다. 여성의 삶에서는 여성 혐오라는 언어가 힘을 얻으면서 이미 존재했던 문제들이 최근에야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변화밖에 없습니다. 차별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여아 낙태 수치나 성폭력 피해자의 성비와 같이 심각한 이야기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급 회장을 뽑아도 남자애는 회장을 하고 여자애가 부회장을 하던 관행을 여름에 수학여행을 가는 여학생에게만 짧은 옷을 금지하는 방침을 성희롱, 2차 가해, 성추행처럼 적절한 이름을 얻지 못한 시절부터 도처에 존재했던 성폭력을 여자애가 너무 드세라는 재질을 딸은 남의 집 사람이라는 농담 같은 진담을 이렇게 멋대로일 거면 남자로 태어나는 게 좋았을 거라는 어머니의 말을 여자가 23이면 꺾였다는 동갑 남자 동기의 가짜는 충고를 누나같이 똑똑하게 구는 여자는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해서 안 된다는 한참 어린 동생의 모욕을 여자는 사무실에 꽂히니 웃으며 다니라는 부장의 충고를 우리는 늘 안고 있었습니다. 경고하던 남성의 세계에도 이제야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균열의 원인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대는 문제 없던 남녀 사이가 갑자기 틀어져 당황스럽고 섭섭해할 테지만 한쪽에서는 내내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그것이 비로소 그들의 귀에 닿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선택할 때입니다. 원래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던 것은 한쪽뿐이었기에 그리로 돌아가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시끄러운 목소리를 막아서 원래의 고요를 되찾고 싶겠지만 이것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둘이 남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이인 상대방의 비명을 들으면서 그냥 살거나 혹은 그들의 착각에서만이 아니라 진짜로 남녀가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거나